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오늘 설계도면 보는 법 5번째. 자, 복습 좀 해보자. 네. 자,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성이 있다고 했고, 네. 이 중에 설계도면은 건축 설계도면, 구조 설계도면,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설계도면은 개요, 계획도, 마감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창호도, 상세도. 그지? 여기까지는 다 배웠지, 그지? 네. 근데 내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꼭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었어? 그 전자제품, 가전제품이랑 가구 그렇지. 표시하라고. 가구하고 전자제품은 꼭 건축 도면에 표시를 해야지. 기계 그리고 전기 설계 도면을 굳이 네가 안 봐도 된다. 시간도 돈도 절약하고 네. 시간도 절약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볼 도면이 구조 설계 도면, 기계 설계 도면, 전기, 네. 그리고 수량산출서, 내역서. 요거는 그냥 대략 이렇다 정도만 해줄 거야. 네. 자, 이제 구조 설계 도면을 알려줄 건데, 구조 설계 도면은 구조별로 다 구성이 좀 달라. 자,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네. 목조 등등등 조적조 많이 있는데, 오늘 볼 설계도면은 철근 콘크리트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구조 설계도면은 구조 일반사항, 그 다음에 주심도, 구조 평면도, 백은 일람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구조 일반상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구조 설계 기준, 어떤 설계 기준으로 구조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기초의 허용 지지력. 뭔지 알겠어? 땅이 버틸 수 있는 그렇지. 힘? 건물이 땅 위에 이렇게 올라서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건물이 누르는 힘보다 땅이 받치는 힘이 적으면 어떻게 돼? 건물 무너지죠. 아니지, 주저앉지, 아, 그치?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땅이 힘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하게 돼. 그래서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얼마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철근하고 레미콘의 강도. 이 건물의 철근은 얼마 정도의 강도를 쓰는지, 레미콘을 얼마 정도를 쓰는지를 구조 일반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철근의 구부림, 간격, 피복, 두께, 정착기, 이런 거 몰라도 돼. 네. 이런 게 있다. 자, 주심도는 뭐냐면 기둥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게 주심도야. 그런데 건물에서 기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지? 네, 그렇게 비중이. 그치. 위에서 보면 작아, 요만해. 기둥 네. 400에 400, 500에 500. 자, 이것을 큰 도면에다가 기둥 작게 그려 놓으면은 기둥 잘 안 보이니까 이 기둥을 크게 그려놔. 그래야지 눈에 잘 보이게. 그래서 따로 기둥의 위치를 따로 표시한 게 주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조 평면도에는 복, 옹벽, 슬라브, 기둥에 대한 평면을 그려놓은 게 구조 평면도. 백은 일람표는 부재별, 그러니까 부재라고 하는 거에는 복, 옹벽, 슬라브, 기둥. 네. 기둥이 뭔지는 알지? 네. 기둥. 그렇지, 기둥. 벽은 벽. 이게 벽. 그 다음 슬라브는 바닥. 바닥이다, 천장. 네. 천장. 그렇지? 그 다음 보는 보가 뭐죠? 기둥하고 기둥을 받쳐주는 천장에 저기 건물 가다 보면 이렇게 천장에 툭 튀어나온 거 있지. 네. 이걸 보라고 해. 이거의 크기, 그 다음에 철근을 어떻게 배근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배근 일람표야. 네. 자, 이제 구조 일반상부터 보도록 하자. 어때? 멋있지? 문제지 같은데요. 약간 요약집 이런 거. 자, 구조 일반상에서 볼 건 없어. 너무 복잡한. 그치. 여기서 볼 만한 게 보면은 여기에 이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기초하고 지하층의 허용 지지력은 15톤, 메다 제곱당 15톤을 받는 거로 계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240 강도, 철근은 4000 강도로 설계를 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네. 이제 주심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요게 주심도거든.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 그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요게 C1 기둥이야. 요게 네. 크기가 400에 400. 400이면 공탑 아니 4m
아, 4m짜리 기둥? 아니지. 40cm. 아, 사실은 뒤에 공을 하다 못해. 네. 자, 여기 C1 기둥이고 이렇게 있는 게 C2 기둥. 여기 900에 300. 네. 됐지? 자, 요거를 이제 평면도에서 한번 보자. 요 기둥을. 아, 참. 여기 보면은 얘들도 구조 주심도나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Y1, Y2, Y3, Y4. 그 다음에 X1, X2, X3, X4 이렇게 그려놔. 그래야지 요 기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자. 자, 기둥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네. 그치. 네. 그래서 주심도에서는 기둥을 크게 그려 놓는 거야. 여기 보면 요렇게. 여기 기둥이야. 여기 기둥의 실제 크기. 자, 그래서 각층의 평면도에서는 기둥,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1층 평면도니까 보가 보이지가 않아. 네. 보는 2층 평면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요게 기둥이고 요게 파란색, 요게 옹벽을 네. 그려 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C1이라고 돼 있지, 그지? 네. 이 C1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봤던 백은 일람표에 가서 보면 돼. 아. 너 창호도 볼 때 네. 창호의 위치는 어디서 봤어? 창호 부. 그렇지. 평면도 상의 네. 창호 위치에다가 이름을 써놓은 창호 부호도에서 그 창 위치를 봤고, 그 다음 실제 그 창의 크기, 모양, 재료는 어디서 봤지? 그건 창호도. 창호, 그치. 창호도, 창호 일람표에서 봤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C1을 보려면 백은 일람표를 봐야 돼. 자, 요게 기둥 백은 일람표. 네. 자, 여기 보면 형태의 폭 400, 깊이 400. 네. 그지? 여기 요런 형태로 기둥이 들어가는데 죽은 이 기둥의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은 주근은 12-HD 22. 또 야구군요. 그치, 또 야구. 자, 요것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철근의 개수, 뒤에 있는 거는 철근의 규격이야.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HD 22 굵기 22mm 네. 철근인데 이게 고강도 철근 HD라고 하는 게, 그리고 철근의 개수가 12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 HD 22라는 거는 굵기 22mm 고강도 철근 12개가 이 기둥의 주근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이 주근을 도면에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는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지. 네. 보여? 네. 요거? 네. 여기 주근이야, 빨간색. 자, 그러면 후프근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줄게. 네. 자, 후프근은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 보면 HD 10에 골뱅이 200으로 돼 있지. 골뱅이는 또 뭐죠? 간격. 아. 자, 그래서 요거는 철근 규격, 앞에 있는 게 철근 규격이고 골뱅이 뒤에 있는 게 간격이야.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HD 10 굵기 10mm짜리 고강도 철근을 네. 20mm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여기. 그지? 네. 여기 후프근, 띠근, 늑근, 타이바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냥 띠철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철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얘를 가만히 놔두면은 이걸 넘어가겠지. 그렇죠. 그치.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치. 그걸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아래 위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묶어놓는 거죠. 그렇지. 진짜 말 철근이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띠철근, 후프.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이 후프근 HD 10 골뱅이 150 뭐지? 고강도 철근 10mm 10짜리 굵기로 간격은 150만큼 떼어서 그치. 하라고요. 그렇지. 굵기 10mm 고강도 네. 철근을 15cm 150mm 간격으로 배치를 해라. 자, 그러면 실제 이 철근을 배치를 한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서 주근은 위로 올라가는 요거 네. 빨간색, 이게 몇 개 있다고? 12개. 12개. 그렇지. 그리고 철근을 묶는 여기 띠철근은 중앙에는 20mm 간격, 네. 끝에 상부 하단부에는 15mm, 150mm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제 이해가 돼?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쉽지, 그지? 네.
근데 사실 건축주가 이거를 볼 일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은 이 철근 배건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는 감자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자, 구조는 끝났고 이제 네.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자, 기계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줄게. 자, 기계는 사람으로 치자면 장기라고 했지, 그지? 네. 소화기관, 먹고 싸고, 호흡기관, 숨쉬고 네. 내뱉고. 자, 오늘 볼 거는 상가주택 도면을 가지고 볼 거야. 자, 기계 설계 도면은 일람표, 네. 그 다음에 난방 도면, 위생 도면, 가스 도면 네. 있고, 건물의 규모가 더 커지면 더 많은 도면이 필요해. 아. 규모가 그렇게 놔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요 정도인 거야. 자, 일람표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건축물에 사용된 장비, 보일러나 배기팬이나 그리고 위생기구, 변기, 세면기, 수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일람표. 난방도면은 보일러, 분배기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난방 배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면. 그 다음에 위생도면은 급수, 물을 받는 거. 네. 사람 무치는 물을 먹는 거. 네. 급탕, 뜨거운 물을 먹는 거. 아. 그 다음에 오수. 그렇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오수는 화장실, 네. 하수는 그냥 그 뭐 이제 화장실 바닥에 들은 배수관 있지. 네. 거기서 나가는 걸 하수관이라고 해. 가스는 당연히 가스관. 가스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람표부터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일람표야. 이것도 복잡하지, 그지? 네. 위에 있는 게 장비일람표. 장비일람표. 자, 장비일람표에 가스 보일러를 보면 좀 확대해서 보자. 기호 B-1이라고 해서 수량이 이 건물에 3개가 들어가고 용량이 16,000kcal, 가스 소비량 19,200칼로리, 그 다음에 연도는 70에 75, 효율은 83.1%, 벽걸이형의 FF 방식 자동 장비 일체급이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한다. 네. 자, 그리고 배기팬은 어떤 배기팬을 사용하고, 방열기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 다음 위생기구는 양변기는 어떤 거, 세면기는 어떤 거, 샤워기는 어떤 거, 이런 규격들, 개수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자, 이제 보자. 이게 난방 평면도야. 자, 난방 평면도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난방 평면도에서는 보일러가 어디 있느냐. 아. 어떻게 깔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위치. 보는 게 보일러 위치. 자, 여기 네. 보일러. 아까 일람표에서 보일러가 B1이라고 했지, 그지? 네. 자, 이 보일러에서 데워진 따뜻한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는 데가 분배기야. 아. 분배기라고 하는 거는 보일러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분배를 해줘야 돼. 방마다. 자, 그래서 이 분배기에서 나온 첫 번째 물을 보자. 자, 어디로 가? 침실 1. 그래, 침실로 가는데 거쳐서 가는 곳이 지금 어디야, 저기가? 부엌인가요? 그렇지, 부엌을 거쳐서 현관 앞쪽을 따라서 화장실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침실로 들어가. 네. 침실에서 이제 빙빙빙 돌다가 어디로 가? 물이 이제 좀 식은 물이 따라서 다시 나와서 파란색. 다시 분배기로 가네요. 그렇지, 분배로 간 다음에 이게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 아.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데펴지면 또 다시 그렇지, 들어가고. 그렇지. 이게 거실도 가고 침실 위에도 가고. 그래서 난방 배관 평면도에서 볼 거는 보일러 위치, 분배기 위치, 그 다음에 난방 배관이 그려져 있는 곳은 따뜻한 물이 간다는 거고. 네. 데워진다는 방이 따뜻한 거지. 여기에서 이 301호에서 바닥이 난방이 안 되는 곳이 어디야? 발코니는 난방이 안 돼. 아, 그렇죠. 지금 화장실까지는 난방이 되지만 발코니는 난방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봐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도 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배관을 안 깔아 놓는 경우도 있어. 자, 이제 위생 배관을 좀 보도록 하자. 복잡하지? 네. 그냥 그 위생 관련된 도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위생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면은 네. 무슨 물이 나와야 돼? 찬물 나와야 되지. 네. 따뜻한 물 나와야 되지. 네. 그리고 거기서 쓴 물이 나갈- 빠지는, 그렇지. 그 배관을 보여주는 게 이 위생 배관 평면도야. 자, 우선 첫 번째로 물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느냐 하면 여기
계량기에서 시작을 해. 네. 계량기가 왜 들어가? 이 집에 사용된 물을 체크를 해야 될 거야. 얼마나 쓰는지. 첫 번째 이 201호에 들어간 모든 첫 번째 물은 이 계량기를 통해서 가야지. 정확하게. 그렇지,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들어온 요거는 따뜻한 물일까, 찬물일까? 찬물이 들어. 그렇지, 당연히 찬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첫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야? 대변기. 네. 화장실 물 내려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이 손 씻는 세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뭐 있었지? 샤워. 그렇지, 샤워기가 있었지. 자,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보자. 어디로 가? 주방. 싱크대. 싱크대 찬물 나와야 되지, 그지? 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 세탁기가 들어가. 세탁실. 그렇지. 세탁기에 당연히 물이 들어가야지. 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뭐가 있었지? 보일러? 그렇지, 보일러로 들어가지. 자, 요 파란색이 급수 배관들이야. 자, 그래서 이 보일러를 거쳐서 네. 물이 데워지면 나오면 요거는 급탕 배관. 그래서 보일러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급탕이 되는 거고,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는 급수가 되는 거고. 자, 급탕 배관이 처음에 가는 데가 세탁기. 세탁기에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지, 그지?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다시 싱크대. 싱크대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 대변기는 빼고, 대변기에 따뜻한 물 나와서 소용없잖아. 그치, 필요 없죠. 세면대에 따뜻한 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샤워기에 따뜻한 물 나와야 돼. 이해했어? 네. 이게 이제 급수, 급탕 배관이야. 생각보다 간단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지. 찬물 들어가고 따뜻한 물 나오고. 그렇지. 자, 이제 오수하고 배수를 보자. 자, 세탁기에서 나온 물, 그리고 수채. 여기가 어디 수채야? 발코니에 있는 수채. 발코니 바닥에서, 발코니에서 물 쓰면은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수채. 그리고 싱크대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가느냐? 세면대에 당연히 물이 또 빠지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샤워실 바닥에 있는 수채에서 물을 받아서 어디로 가? PS. 파이프 샤프트. 그치. 여기서 해서 밑에 층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렇지. 자, 이게 배수야. 얘도 간단하지? 네. 오수는 화장실 대변기에서 나오는 물. 요건 더 간단해. 요렇게 대변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또 파이프 샤프트. 그렇지. 파이프 샤프트에서 밑에처럼 내려가. 끝. 그냥 나가고 이건 다 나가는 거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건 다 나가는 거. 아까 급수 급탕은 들어오서 데펴져서 또 나오고. 그렇지.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 돼. 간단하지? 간단해요. 겉으로 보기 엄청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 도면을 네가 나중에 이런 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 설계를 할 때 보일러 위치, 싱크대 위치, 세탁기 위치, 대변기 위치, 세면기 위치를 제대로 확인만 하면 굳이 여기 기계 도면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굳이 없어. 일일이 다 그렇게 할. 그렇지. 보기도 어렵잖아, 이 도면. 맞아요. 그냥 첫 딱 보기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런 기계 구조,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도면 보는 건 사실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런 가구나 위생기구 이런 거 배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건축 도면에 표현이 돼 있다면 기계 설계하시는 분, 전기 설계하시는 분, 통신 설계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나 마지막 도면. 가스 도면이야. 자, 여기 동그라미 4개가 있지. 네. 옆에 보면 가스 입상 배관이라고 돼 있어요. 네. 가스가 올라오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화살표 돼 있지. 네, 위로 올라가. 그렇지. 가스 배관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자, 올라와서 얘가 어디로 가? 건물을 삥 둘러서 어디로 가야 되지? 보일러로 가야지. 그죠. 따뜻하게 대표되니까. 보일러를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굳이 왜 한 바퀴를 돌르지? 건물 안쪽으로 가스 배관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건물 이렇게 보면, 건물 벽에 보면 배관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그게 다 가스 배관. 이렇게 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가스 배관이야.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주방에 가스 쿡탑을 많이 썼잖아, 그지? 네. 근데 요즘은 전기로 많이 바뀌었어. 맞아. 네네. 그래서 여기는 가스 배관이 보일러까지만 들어오는 거고
싱크대에 쿡탑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전기가 사용이 돼. 전기로 쓰는 거. 그럼 이거는 전기 쿡탑에 안 두면 어디서 봐야 될까 이제 전기도 전기도에서 봐야 돼. 자, 생각보다 그렇게 설계도면 보는 게 어렵진 않지, 그지? 네. 구조, 기계, 전기 같은 경우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고 건축할 때만 제대로 하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따라오는 설계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다음 주에는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이야. 다음 주에는 전기하고 수량산 출서, 내역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음 주까지 하면 도면 보는 거 이제 거의 다 끝날 것 같아. 자,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 주에 봐. 네.